정보책 인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회 실기 기출해설 특강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쪽 문제들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13번부터 해가지고 13, 14, 15, 16, 17, 18, 19, 20 8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앞에 있는 관계대수까지 하면 9문제가 출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 3회에 출제되었던 프로그램 문제는 난이도가 이거는 무슨 이상한 난이도에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거 한번 보면은 자 13번 아래 테이블에서 SQL 명령을 수행할 경우 알맞은 값을 작성하시오. insert into라고 하는 거는 DML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뭔가 데이터를 삽입하라는 거고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명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컬럼에다가 넣을 건지 그 다음에 value주 나온다라는 거 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0번, 20번, 30번 부서를 넣고 영업팀, 개발팀, 기획팀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1000부터 7000까지 해가지고 7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부서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직원 코드 1000번부터 7번까지 해가지고 10번이 영업팀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쿼리가 있는데 select distinct라고 했단 말이에요.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중복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distinct를 보는 게 아니에요. distinc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빼고 봐야 돼요. 일단 빼고 select count 직원 코드 from 직원 부서 코드는 10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select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select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떤 컬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필요한 컬럼들 다 가지고 오겠다 그랬을 때 곱하기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자 얘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레코드셋이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다 조건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where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고 확장 조건으로다가 and라든지 아니면은 or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다. and부터 오면 되나요? 안 돼요. or부터 오면 되나요? 안 돼요. 무조건 where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룹핑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룹 한 칸 띄고 바이 해가지고 뭐 A라는 거를 기준으로 그룹핑 시켜라라고 이렇게 그룹핑 시킬 수 있는 거고 자 그룹 바이 했을 때 집계함수를 쓸 수 있고 집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주기 위해선 여기서 해빙 조건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해빙 해가지고 뭐 카운트는 count 해가지고 여기에 곱하기 이게 뭐 10개 이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그룹핑 시키는 그런 구문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오더 바이가 되는 거예요. 오더 한 칸 띄고 바이 한 다음에 A를 기준으로 ASC를 할 건지 혹은 B를 기준으로 DESC를 할 건지 얘는 여러 개 나와도 돼요.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1, 2, 3, 4, 5, 6, 7, 8 그리고 D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4, 3, 2, 1 이게 이제 내림차순이 된다. 자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일단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중복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서 코드가 10번인 건데 거기서 직원 코드를 카운트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부서 코드가 10번인 거 부서 코드가 10번인 거에 직원 코드를 카운트해라.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직원 코드 여기 보면은 1000이라는 게 있고 2000이라는 게 있고 3000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직원 코드를 카운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3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실행시켰을 때 디스팅트 없이 딱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여기 뒤에 as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나와요. 카운트 위에 제목이 카운트 여기 직원 코드 이런 식으로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행만 나오는 거야. 하나의 행만 카운트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3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다 디스팅트를 딱 매겨버렸어요. 디스팅트를 하면은 3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디스팅트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행들 중에서 중복된 거를 제거하는 건데 중복된 거 없잖아요. 3이라는 거 딱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3이라는 거 그냥 3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찍히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만약에 널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카운트 곱하기 하게 되면은 곱하기는 행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 3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지금처럼 직원 코드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너를 안 세요.
그래서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요 구조에서 디스팅트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결과예요. 디스팅트 없어도 여기는 3이 나오는 거고 디스팅트를 해도 3이 나오게 된다. 어차피 하나의 행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 프롬 부서 웨어 부서 코드 10. 여기서 딜리트 프롬, 딜리트는 프롬이죠. 이거 한번 정리할까요? 딜리트는 프롬이 되는 거고 딜리트 한 다음에 여기 프롬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업데이트는 뭐예요? 업데이트는 셋이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업데이트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셋 한 다음에 어떤 컬럼들을 바꿀지 자 마지막에 웨어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부서 코드가 10번인 거를 부서에서 삭제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부서 코드가 10번인 거를 이렇게 삭제를 했고 아마 여기가 직원일 거예요. 죄송해요. 자, 직원에서 부서 코드가 그 10번인 거를 요거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이렇게 삭제가 된 형태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셀렉트 똑같이 디스팅트 카운트 직원 코드를 가지고 오는데 직원에서 가지고 온대요. 카운트를 가지고 왔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행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직원에서 얘 3개 삭제했기 때문에 여기는 4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4가 출력이 되는 거지 4. 얘한테 디스팅트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결과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4만 출력이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출력이 되는 거고 왜? 여기는 부서 코드가 10번인 거를 가지고 와서 직원 개수를 구했으니까 직원 수, 행수를 구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개를 날리고 여기서 부서 코드가 10인 거 3개를 날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직원 코드의 카운트를 구했으니까 4개 행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 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13번의 그 정답은 3하고 4가 되는 거예요. 3하고 4가.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컴퓨터학과 학생이 50명, 기계과 학생이 100명, 건축과 학생이 50명의 데이터가 있다. 다음 SQL의 실행 결과 튜플의 수는 몇인지 작성하시오. 행 개수. 그래서 보면은 얘는 컴퓨터학과 학생이 50개라고 그랬으니까 50개가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계과가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5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쭉 있을 거예요. 참 디스팅트 좋아하시네. 자, 무슨 디스팅트 문제만 냈어. 참 그래. 자, 셀렉트 DEPT from 스튜던트에서 여기 있는 DEPT, 여기 있는 컴퓨터 학과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학과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학과 50개, 기계과 100개, 그다음에 건축과 50개. 그래서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총 행 개수는 200행이 나오게 된다. 200개의 튜플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DEPT를 똑같이 가지고 오는데 앞에다 디스팅트를 매겼단 말이에요. 디스팅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과 할 때 컴퓨터 하나만 나오는 거고 여기서 기계과 할 때 기계과 하나만 나오는 거고 건축과 할 때 건축과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개 행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elect count distinct D 요거는 괄호가 있으니까 이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은 지금 DEPT를 distinct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DEPT를 distinct 하게 되면은 3개 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3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를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건축과만 가지고 온다. 건축과만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3개가 아니지. 여기 웨어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건축과에서 이것들을 DEPT 했을 때는 건축과 하나만 달랑 나오는 거잖아요. 건축과 하나가 달랑 행 하나 딱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카운트를 구했어요. 그럼 몇 개야? 한 개지. 디스팅트 해가지고 DEPT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DEPT가 건축과 했을 때 거기서 DEPT를 딱 디스팅트를 딱 하게 되면은 건축과 하나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긴 하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카운트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개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200개, 3개, 1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디스팅트 참 좋아하시는 그런 출제 연문이셨어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2차원별 형태로 작성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출제가 되었죠. 작년에 이 문제 풀다가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다른 것들 못 푸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요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이나 뭐 너무나 어렵게 나오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 문제 풀다가 진짜 멘탈이 붕괴가 됐을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 참 좋아하시면 돼. bit.li 해가지고 3GTNN 소문자 BK 요거 보시면은 제 이런 거는 풀지 말으셔라 라고 설명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아니라 풀 수는 있는데
설명을 드리려면은 얘만 가지고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야 돼요. 1시간이 뭐야? 2시간도 설명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로 문제 푼다라고 했을 때 진짜 30분 이상 잡아먹을 수 있는 1시간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1시간에서 맞추면 몰라.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폼은 4개 나왔다라고 했을 땐 걸르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내는 것 자체가 사상이 불건전한 거지. 어떻게 이딴 문제를 개떡같은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응? 진짜 이건 진짜 나는 보고서는 말이 탁 막혔어. 이거를 작년에 이제 오신 분들이 문제를 이제 복원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야, 이건 무슨 알고리즘도 없고 이건 뭐 하는 문제인지 직접 풀어보시지 그냥. 내가 한번 재보려고 그 어떤 분이 한번 진짜 내가 냈어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진짜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몇 분이 걸리는지 아실 거 아니야. 이 문제야 이게.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레이트 빅엿을 한번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맛봐봐라 맛있는지 그런 문제인 거지. 이런 거 풀으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야. 이런 문제는 얘는 진짜 올림피아드 나간 애들도 이런 문제 안 풀어요. 이런 거 갖다 쓰면은 돼지게 맞아. 진짜 사수한테 한 5만 7천 대는 맞을 수 있어. 절대 이런 거 푸시면 안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또. 자, 16번. 다음 시연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포문인데 얘도 전에 설명드려 놓은 영상이 하나 있긴 하죠. 자, 근데 얘도 다는 안 돌릴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지금 리절트 얘는 C 언어로 작성하든 자바 언어로 작성하든 똑같이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C의 특징도 없는 거고 자바의 특징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반복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은 그런 3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3회 시험에 1번 문제 풀었으면 거의 1시간 날아갈 거고 얘도 한 10분 이상, 한 20분까지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문제이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개니까 그래도 풀어보면은 i라는 공간에다가 0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자 그리고 0은 5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리절트 i에다가 리절트 0번 인덱스에다가 여기가 리절트라고 했으면은 여기가 0번 인덱스다. 그럼 여기다 기본적으로 1값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을 만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9구단 볼 때 얘가 단수예요. 2단이고 1은 2, 2는 4 요걸 돌려야 되니까 자, j에다 0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0이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행을 할 거예요. ARI에 여기 ARI에 0번 인덱스 지금 i는 0값이니까 0번 인덱스에 있는 건 77이 되는 거고 77 ARI의 J라고 그랬어요. J라고 하는 거 0값이니까 0번 인덱스 77이 되는 거잖아요. 77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77이 77보다 작니라고 비교를 하는 거고 작지 않잖아요. 같지? 작진 않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죠. 어딜로? 안에 있는 포문. 안에 있는 포문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J++ 하게 되면은 J 값은 1이 되는 거고 1을 가지고 비교. 1이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ARI의 I 인덱스,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77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RI의 J 인덱스에 있는 거 얘는 1번이잖아요. 1번에 32 있으니까 여기에 32라는 거 77이 32보다 작냐? 안 작아요. 안 작으니까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J++ 하게 되니까 J값 2가 되는 거고 2가 5보다 작니? 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는 그대로 77이죠. I 인덱스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77이 되는 거고 ARI의 J 인덱스 2번 인덱스가 되는 거잖아요. 0번, 1번, 2번. 2번 인덱스는 10이 되는 거고 77이 10보다 작니? 안 작아요. 안 작으니까는 그냥 올라갈 거예요. J++ 하게 되니까 여기 3값이 되는 거고 자, 3을 가지고 비교. 3이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는 77 그대로 있는 거고 3번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에 있는 건 99가 되는 거고 77이 99보다 작니?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리절트 I 인덱스 0번 인덱스에다 플러스를 해줘라. 그럼 여기에 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올라가요. J++ 하게 되니까는 J 값은 이제 4가 되는 거고 4가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ARI에는 77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에 있는 건 50이 되는 거니까 77이 50보다 작니? 안 작아요. 안 작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J++ 하게 되니까 J값 5 되는 거고 5가 5보다 작니? 아니요. 5는 5보다 작지 않잖아요. 같으니까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포문을 탈출해서 바깥에 있는 포문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1번 인덱스, 여기서는 이제 1번 인덱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1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0에서 1 증가했으니까 1이 5보다 작니? 작아요. 리절트 1번 인덱스에다 기본적으로 1값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몇이에요? 32잖아요. 그러면은 ARI J는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처음에 0이니까 77이 되는 거죠. 77, 32가 77보다 작니? 어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얘는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고. 자, 올라가서 j-가 1이 됐을 때 여기 있는 32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서 10하고 비교하는 거죠. 32가 10보다 작니? 아니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99가 나오는 거예요. 32가 99보다 작니? 어이, 작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 해줘가지고 3값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j 플러스 플러스에서 4번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 4번 인덱스에 있는 거 50을 갖고 와서 비교, 참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니까 여기다 또 1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4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4값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이 종료가 되고 올라가는 거죠.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2가 되는 거고 2번 인덱스에다가 1 집어넣고 2번 인덱스에다가 1 집어넣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지금 ARI의 i다 그러면은 지금 2번이잖아요. 2번. 0번, 1번, 2번 인덱스에 있는 건 10이란 말이에요. 10하고 77하고 비교하는 거죠. 참이니까 여기에 1 증가시켜서 2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32하고 비교하는 거죠. 32하고 10하고 비교해가지고 참이니까 여기는 3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10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하고 얘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니까 그냥 올라가고 그 다음에 99하고 비교하잖아요. 99하고 비교했을 때 참이니까 여기 또 1 증가를 해서 여기에는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J값이 4가 되면은 이 4가 되면은 50이라는 거 50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참이니까 여기다가 또 1 증가를 해서 4에서 5로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보다 큰 것들 그것들을 세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그래서 출력하는 거 여기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출력해가지고 뭐 2, 4,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정답 보게 되면은 2, 4, 5, 1,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도 뭔가 포인터라든지 이렇게 좀 변별력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주셔야지 그냥 너 무슨 이런 걸 보고 보통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노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좀 그래요. 요 전 문제도 그랬고 요번 문제도 그렇고 진짜 좀 이거 자바 문제로 나왔었을 거예요. 자바의 객체 지향 특징이라든지 좋은 문제 얼마나 많은데 좀 그래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언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시간 잡아먹기 문제예요. 이번에 나왔던 2022년도 3회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죄다 시간 잡아먹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에서 왜 프로그램을 낸다고 그래요? 그냥 반복문 잘 돌리면은 내가 너한테 자격증 줄게 그러지. 뭐 하려고 이런 쓸데없이 힘들게 시언어 공부하라고 그리고 자바 언어 공부하라고 그리고 파이썬 공부하라고 그리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당체. 자, 이 문제 보면은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cnt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i에다가 6값 이렇게 주는 거고 자, 그리고 6이 30보다 작거나 같니? 이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x에다가 0값 주는 거고 y에다가 i 나누기 2 했어요. 지금 i에 얼마 있어요? i에 6 들어와 있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6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3이잖아요. y엔 3을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을 만났어요. 자, j에다 1값 집어넣고 j에다가 1값 집어넣고 1부터 y까지니까 지금 3까지 돌려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3까지 돌려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금 j값은 1이니까 1은 3보다 작아요. 밑으로 떨어져서 i%j 했어요. i에 지금 얼마 있어요? 6 있는 거고 그리고 %j에 얼마 있어요? 1 있단 말이에요. 6 나누기 6 나누기 1을 했을 때 몫은 6이고 나머지는 0이잖아요. 얘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니까 0하고 같니? 0하고 같아. 그러니까는 x는 x 플러스 j 한다. x는 x 플러스 j 해가지고 j값 1값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j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j값은 2값이 되는 거죠. 자, 2가 3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 있는 i값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있는 i값 같은 경우에 6이 되는 거고 나누 %, 여기 있는 j값은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몫은 3이고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같니? 0하고 같아. 그러니까 x 플러스 j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j에 지금 2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3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j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j 값은 얼마가 됐어요? j 값은 3이 됐고 3이 3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i 값은 얼마죠? 6이고 퍼센트 j 값은 3이니까 6% 3 하게 되면은 얘는 몫은 2이고 나머지가 0이잖아요. 0하고 0하고 같니? 0하고 0하고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x는 x 플러스 j 한다. 지금 여기에 3 더하기 3 해가지고 여기에 6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j 플러스 플러스에서 j가 4가 되면은 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음 거 보면은 x하고 i하고 같니? x에 지금 6 들어와 있고 i에 6 들어와 있잖아요. 6하고 6하고 같니? 6하고 6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CNT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게 된다. CNT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되니까 여기는 1값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냐? 바깥에 있는 포문 안 끝났잖아요. 바깥에 있는 포문으로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게 된다. 그럼 i 값은 여기가 1값이 되는 거고 6이 아니라 7이죠. 7이 되는 거고 자, 7을 가지고 비교. 7이 30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x에다가 다시 0값 집어넣는 거고 여기에 0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y에다가는 i 나누기 2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7이고 나누기 2를 하면은 3점 몇이잖아요. 근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그래서 여기에 y에는 3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돌리는 거죠. j는 1부터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럼 j에다가 1값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1이 작거나 같냐? y에 있는 거. y에 3 들어가 있잖아요. 3에 3. 그래서 작거나 같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i%j 한다. 지금 i 얼마 있어요? 7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j에 얼마 있어요? 1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몫은 7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0하고 0하고 같니? 0하고 0하고 같아. 그럼 x에다가 x 플러스 j 해라. x 플러스 j 해라. 그럼 여기에 1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자, 올라가서 j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j 값은 2가 되는 거죠. 자, 2를 가지고 비교. 2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에 i에 지금 얼마 있어요? 7 있단 말이에요. 퍼센트 j에 얼마 있어요? 2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7 나누기 2하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1하고 0하고 같니? 아니야. 1하고 0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거예요. j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j 값은 3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을 가지고 비교. 3이 3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i 퍼센트 j, i에 지금 얼마 있죠? 7 있고 퍼센트 j에 얼마 있어요? 3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3이 되는 거고 7 나누기 3 했을 때 몫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값 되는 거잖아요. 1하고 0하고 같니? 안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 수행 안 하는 거죠. 올라가서 j 값은 4가 되면은 이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포문을 또 탈출을 하게 된다. x하고 i하고 같니? x에 지금 얼마 있어요? 1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에 얼마 있어요? 7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7하고 1하고 같니? 안 같아요. 안 같으니까는 그냥 다시 올라갈 거예요. i 플러스 플러스로. 그럼 i 값은 여기서 3이 되는 거, 8이 되는 거죠. 이제 8.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 정답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근데 이거 진짜 문제가 좀 그렇죠. 이거를 진짜로 그냥 풀어야 되면은 30까지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30까지 다 돌린다고 하는 거는 소수를 이거 소수이다라는 거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30까지 다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올림피아드 저도 옛날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올림피아드 나가는 양반들은 이거를 많이 봐요. 알고리즘이라든지 자료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알아. 얘 소수 구하는 거다. 얘가 이제 정렬하는 거다. 이런 것들 눈으로만 딱 봐도 알거든요. 얘는 버블 정렬이다. 얘는 삽입 정렬이다. 걔네들은 그거를 공부하니까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딱 봤을 때, 몇 번 돌리면은 소수 구하는 문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얘네들이 그냥 딱 찍고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면은 그렇죠. 이런 거는 예전에 2019년도까지 우리 암기했을 때, 정보 처리 실기를 암기했을 때 그럴 때는 내시는 문제지. 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원래 3회 실기 강의 해설은 안 하려고 했던 게 너무 쓸데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포문 돌리는 거는 한 1시간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1시간 동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실수 나고 그래갖고 얘는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겠죠? 안내해 주실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얘도 포문이 얘도.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자바 문제를 내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바의 객체 지향의 특징이라든지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뭐 상속 이런 것들 아버지가 날라왔을 때 그런 것들 내야 되는데 모르겠어 나는. 자, 인트 데이터라는데 인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make ARI 해가지고 요로 이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한 거잖아요. 메서드를 호출했죠. 메서드를. 그게 자바니까 메서드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4개짜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tmp처럼 랭스처럼 그러니까 그 개수만큼 돌면서 거기다 i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번 인덱스에 0 들어가는 거고 1 들어가는 거고 2 들어가는 거고 3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4라고 했을 때 4개의 공간이 되는 거니까 4개의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거를 넘겼어요. 어딜로? 여기로 넘겼네. 거기에 인데이터를 받았잖아요. 자, 인데이터에 있는 거를 출력해라. 인데이터에 있는 거를 그냥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0, 1, 2, 3 출력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0,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 이건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 출력 결과를 쓰시오. 나 예드 포문이에요. 예드 포문. 그러니까 뭐 강의할 맛이 나겠어 이게. 뭐 포인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체라든지 아니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아무튼 얘 보면은 얘는 1번부터 999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그럼 998까지 돌리겠다라는 거고 자 이거를 이 i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0이고 그리고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닌 거잖아요.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닌 거. 자, 그거를 맥스에다 집어넣겠대요. 그러니까는 i부터 하나씩 998까지 돌리면서 그것들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1번부터 998까지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i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서부터 돌리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얘는 프로그램 문제 아니에요. 산수 문제지. 산수 문제. 시간 잡아먹는 산수 문제지. 이걸 어디 봐서 프로그램 문제라고 그래. 이런 프로그램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문제가. 자, 999는 안 나와요. 999까지 아니니까 998까지죠. 998. 자, 요거를 3으로 나눠요. 자, 3으로 나눴을 때 3, 3은 9가 되는 거고 3, 3은 9가 되는 거고 3이 6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몇 남죠? 2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AND가 있기 때문에 앞에 조건만 딱 폴스가 나와도 바로 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2하고 0하고 같니? 아유 안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폴스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8이 아니라 이제 997 한번 해볼게요. 997이다. 요거를 3으로 나눠요. 자, 3으로 나눴을 때 3, 3은 9, 3, 3은 9, 3이 6이 되는 거고 나머지 얼마 남아요? 1 남잖아요. 1하고 0하고 같니? 아유 아니에요. AND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96 들어가야지. 996이 되는 거고 이걸 3으로 나눠요. 3, 3은 9, 3, 3은 9, 3이 6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값 없죠. 어우, 영어고 영어 같네. 영어고 영어 같아요. 영어고 영어 같은 거고 그럼 그 다음 거 해야지. 그 다음 거 옆에 있는 거 수행해야 되니까 2로 나눠요. 248, 248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1 남으니까 19. 2, 9, 1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 남고 2, 8에 16이 되는 거잖아요. 2, 8에 16. 그럼 얘는 나머지가 0이잖아요. 0. 그죠? 그래서 얘는 0이라는 거고 0하고 같지 않니? 아유, 같잖아. 같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995로 들어가야 되겠죠? 995로. 참, 99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95를 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3, 3은 9, 3, 3은 9, 3, 1은 3이죠. 3, 1은 3. 3, 1은 3,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2하고 0하고 같니? 안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994를 내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 제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전 프로그램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산수 설명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3, 3은 9, 3, 3은 9, 3, 1은 3, 나머지 1값 남는 거죠. 야, 산수. 자, 1. 그러니까 1하고 0하고 같니? 안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94까지 했나요? 그럼 993 해보도록 할게요. 자, 993 같은 경우에는 3, 3은 9, 3, 3은 9, 3, 1은 3. 0이네. 그러면은 0하고 0하고 같니? 0하고 0하고 같아요. 그럼 요거 수행해야 되겠죠? 자, 그럼 993을 가지고 993을 가지고 2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248이 되는 거고 19개가 남는 거고 2, 8에 16, 29, 18. 29, 18이 되는 거고 하나 남는 거고 2, 62, 2, 62가 되는 거고 나머지 1값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1값이 되는 거고 1하고 0하고 같지 않니? 같지 않아요. 그럼 얘랑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뒤에서부터 봤을 때 i 값이 993이 가장 큰 게 여기 맥스 값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맥스를 출력했을 때는 993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993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보면은 998까지는 돌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i 값
최종적으로 I 값을 맥스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I 값을 뒤에서부터 보면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부터 하나씩 따가지고 3으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그 나머지 값이 몇인지 그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반복하지 않아도 산수를 하면 프로그램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산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푸실 수 있다. 그래서 993을 출력을 해주게 된다. 이게 무슨 자바 프로그램이야. 그냥 산수지. 993이 되는 거예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파이썬 코드에 대한 출력값을 작성하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람다 함수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리스트럴 형태라든지 무슨 값을 넘기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값 요소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다 값을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벡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추를 해주셔야 돼요. 아우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풀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 100을 하는구나. 뭘 가져와서 T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플러스 100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 람다 함수까지 이런 것들 다 알아.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추를 해주셔야 돼요. 뭐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조금 유추를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전역 변수 쓰는 거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T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로 이렇게 해놓고 101, 102, 103, 104, 10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쪽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번 그 작년에 2022년도 3회에 나왔던 프로그래밍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프로그램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게 산수 문제지. 그리고 좀 수강생들한테 좀 그레이트 빅엿을 매기는 문제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C 언어 낸다, 자바 언어 낸다 라고 해가지고 C 언어에서 그렇게 많은 문법을 공부를 했고 그 어려운 포인터라든지 배열이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포크 함수도 알아봤고 재개 함수도 알아봤고 별의별 걸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바 언어에서 객체 지향의 특징, 상속이 어떻고 오버로딩이 어떻고 오버라이딩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포문을 갖다 쓰고 앉아있네. 야, 이거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능사도 이렇게 안 나와. 기능사 문제 보세요. 기능사 보면은 좋은 문제 많잖아요. 포인터 딱딱 나오고 기사 문제 못 낼 것 같으면 기능사 문제 갖다 내시면 되지. 뭐 하려고 기사라고 딱 박아놓고 산수 문제를 풀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화낼까 봐 일부러 강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청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해봤는데 사실 이번 강의는 찍으면서 진짜 이거는 포문은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 언제 다 돌리고 앉아있어요. 강의하면서. 그 강의하려면 그 포문 돌리는 데만 해도 한 3,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강의? 이런 거를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죄송스러운 강의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문제들 많잖아요. 기능사에도 많아요. 산업기사에도 많고. 그런 거 갖다 내면은 좋은 문제들이잖아요. 저기 그 전산직에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다 잘 만든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가져오시라고. 그런 문제들 갖다 내면은 박수 쳐드려야지.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올림피아드 애들도 안 풀어 이런 거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때 총평을 하자면은 개떡같은 문제들을 많이 냈다라고 총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번 시험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인터하고 이런 것들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객체지향 특징들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실 거예요, 절대. 이렇게 문제 내면은 안 되지. 출제위원분들도 이제 이렇게 돈 받고 나라에서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시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지루한 강의 들어주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 몸 관리 잘 하시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